자, 이번 시간에는 제 2편입니다. 2편. 우리 방금 전 시간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이쪽을 다 마쳤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문제가 한 27개, 28개 정도 예상이 돼요. 이 과목이 지금 40문제짜리잖아요. 총 3편으로 구성된다 이건데 2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입니다. 자, 제목이 법의 이름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여기서는 한 5문제, 한 6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총 3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는 제도. 자, 두 번째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고.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2016년까지는 공법의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쪽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쪽에서 빠지고 이 법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각종 신고, 허가,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다 합쳐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거래 신고에서는 2개 정도, 외국인 취득에서 하나 정도, 그다음에 토지 거래가 2개 정도인데 여기서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도입된 제도냐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2006년 1월 1일자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예요. 이게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그리고 실제 거래 금액대로 취득세 내고 그리고 등기하라 뭐 이런 제도죠. 우리나라에 그럼 2005년도까지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없었다는 얘기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다 거민이라는 걸 받았어요. 거민은 형식적 신사기 때문에 기준 시가대로 취득세를 내고 양도세를 내고 그런 제도였죠. 예전엔 다 다운 계약서 쓰고 이런 것들이 관행이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는 이제 매매 계약을 했으면 실거래가 신고 좀 해줘라.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됐고 그 당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으면 실거래가를 신고해줘라. 이게 도입된 거죠. 그 당시 그 아파트 분양권 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신고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아파트 분양권 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이거를 다 거민 받았다는 거예요. 거민 받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실거래가 신고 안 되고 투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 1월 1일자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이것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라 이렇게 추가가 됐죠. 이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쭉 가요. 가다가 2017년 1월 20일자로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더 추가됩니다. 공급 계약도 신고해라. 공급 계약이 뭐냐면 그 분양 계약이요. 분양 계약. 이 공급 계약, 분양 계약은 사실은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해도 실제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뭐 아파트 단지 500세대인데 어떻게 나만 거짓 신고합니까? 이 분양가를. 그런데 이 분양가 전체를 다 높여서 신고하고 전체를 다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낮춰 신고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거고 높여 신고하는 거는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공급 계약도 신고해라. 그리고 그전에는 이 주택에 대한 분양권, 주택에 대한 입주권만 신고했다가 모든 주택 그리고 상가 또 택지 이것도 분양권, 입주권을 전부 다 신고해라.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신고 대상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지. 자, 무엇을 신고하느냐? 신고 대상은 부동산 등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등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동산 등은 또 뭐냐?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 그럼 부동산은 뭐냐? 토지와 건축물.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 현존하는 토지, 건축물은 매매 계약은 다 신고하라 이거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급 계약.
공급계약, 분양계약 신고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공급계약을 해서 취득하게 된 거죠. 동호수가 나온 거 이런 거를 우리 분양권이라고 그러죠. 분양권 신고해라. 그다음에 재건축일 때 입주권 신고해라. 자, 이건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배울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약만,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해요. 교환이나 증여나 이런 건 신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환 계약 같은 거는 네 거 내 거 바꿨는데 이게 실제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증여, 내가 너한테 줬는데 이게 얼마짜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교환하고 증여는 이것도 취득자는 취득세는 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 시군구에 계약서 내고 이 부동산의 기준시가 확인해서 취득세 부과하고 그래요. 그래서 매매만 실거래가 신고한다. 자, 그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신고 기한은 자,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안에 해라. 그 출발점이 계약일입니다. 계약으로 신고할 때는 항상 계약일이에요.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니까 실무적으로는 그 잔금 60일 대기 그 며칠 전쯤에 보통 신고해요. 보통은 60일 정도 되면 중도금 잔금 다 끝나니까. 도중에 계약이 깨지면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보통 60일 되기 며칠 전에 신고하고 그래요. 계약일부터 60일. 그럼 어디가 신고하느냐? 신고 장소는 네 글자로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법은 그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등록관청. 그럼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은 어떤 차이냐? 이겁니다. 자, 여긴 A구다. A구충, 시군구의 구예요. A구에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중개사무소가 있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B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그러면 A구는 뭐라고 부르고 A구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 B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관청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물론 이 A구의 개공이 그 A구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하면 이 A구는 등록관청이면서 신고관청이에요. 근데 이때는 등록관청, 신고관청이 다른 거죠. 그럼 이 개공은 어디가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신고를 안 했네 또는 거짓 신고했네 그러면 그렇죠. 신고관청이 저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리고 과태료를 줬다는 사실을 이 등록관청에다가 알려줘라. 10일 안에 통보해라.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 신고관청은 결국 뭐냐?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다. 자, 뭐가 있는 시군구?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라고. 그럼 이제 이걸 틀리게 낼 때 어떻게 내기도 하냐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신고를 해라. 틀립니다. 부동산이 붙어있는 시군구와 신고. 이걸 신고관청이라 한다. 여기 이제 신고를 하는데 누가 신고하느냐?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당사자가 직거래를 했다. 그럴 수도 있죠. 매도 매수인이 직거래인 경우는 요즘에 흔치 않지만요. 직거래일 수도 있죠. 또 개공이 중개를 할 수도 있죠. 또 직거래는 또 세 개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직거래일 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고해야 돼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직거래일 때는 어느 한쪽만 신고하면 거짓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인하면은 그렇죠. 이 금액에 우리 둘 다 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공동 신고입니다. 공동 신고라는 말이 둘이 같이 가란 말은 아니에요. 둘이 같이 갈 이유는 없잖아요. 꼭 한 사람이 가는데 이따가 배울 신고서에다가 둘 다 사인해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니고 2017년에 신설된 게 있는데 신설된 게 뭐냐면 한쪽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에 신고를 해야 돼요. 국가 등이 누구냐면은 자, 국가, 공공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 공공기관, 지방. 같이 해보세요. 자, 어떻게?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따 나온다고요. 국가 있고 지자체,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요. 그러면 상대방, 일방이 국가 등이니까 다른 상대방이 있죠. 다른 일방, 다른 상대방은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쪽이 신고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때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건데, 그럼 이거 한쪽이 거부하는 건 뭐냐면, 잠시 보셔요. 자, 매도인은 갑의를 합시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을이를 하고, 둘이 이제 직거래 했어요. 직거래 했으면 아까 어떻게 신고하라고요? 둘이 공동신고를 이렇게, 공동신고라고. 근데, 지금 이 양반은 예전에 3억 주고 집을 샀대요. 근데 지금 4억에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뭐 1가구 1주택이고 2년 보유해가지고 양도세는 비과세 받아요. 그럼 당연히 이 을은 그 사실을 알았겠어요. 알아가지고 이제 갑한테 이거 우리 4억에 매매했지만 5억에 신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으로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거든요. 얘가.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나 공인중개사 학원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학원 다니는데 너 이게 거짓 신고하면은 과태료가 장난 아니야. 너 이거 지금 양도세 이거 1억인데 나중에 양도세 안 내려고 그런 거잖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알아. 합격했거든. 학원 다녀서 합격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나 싫다고. 내가 뭐 좋다고 하냐고. 됐다고. 이 과태료가 5%. 2천만 원이라고. 됐다고. 내가 뭐 좋다고. 싫어. 그랬더니 을이 학원 다녔어요? 나는 바빠가지고 인강을 공부하는데 좀 해줘봐. 해. 내가 복비 내줄게. 복비. 4억에 0.4. 160. 내가 쏜다. 갑이. 지금 과태료가 2천인데 그 160 가지고 되겠냐고. 500. 을이. 나 안 해. 신고를 뭐 했다고요? 거부했어. 나 안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까지 나 안 해. 갑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확실히 지금 공부를 하는 애는 거기까지 안 배웠는가 보다고. 한쪽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나 혼자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자, 이 직거래일 때는 세 가지가 있다고. 자, 그럼 이제 개공이 중개했으면 당연히 누가 신고해야 돼요? 개공이 신고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개공이 중개했는데 개공과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 틀립니다. 개공 혼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혼자서 신고를 한다고 쳐봐요. 거짓 신고 하겠어 안 하겠어? 내가 왜 거짓 신고해? 거짓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내가 거짓 신고했다는 것은 니들이 원한 거지. 그렇죠. 니네들이 원한 거지. 내가 뭐로 거짓 신고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만약 거짓 신고에 걸렸다고 쳐봐요. 개공이 거짓 신고가 걸렸어. 구청이 불려갔어. 불려가지고 왜 거짓 신고했어요? 쟤네들이 시켰죠? 시켰지? 아니라고. 내가 그날 많이 우울했다고. 나 우울해가지고 내가 거짓 신고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개공이 거짓 신고하면 개공만 과태료 받아요. 물론 당사자는 거짓 신고를 원했죠. 원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른 과태료를 받아요. 개공은 거짓 신고 과태료 받고 당사자는 거짓 신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다른 과태료를 받아요. 얘만 받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신고 의무자가 정해져 있고, 그럼 이거에 따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신고서를 써내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것을 이제 작성해야 돼요. 작성 방법도 좀 이따 배울 텐데,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써내는데 이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하거든요. 서명 또는 날인은 자 누가 하겠어요? 공동 신고하면 누가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죠. 공동으로. 자, 한쪽이 국가 등이면 얘는 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신고 의무자만 서명 날인해. 국가 등이 서명 날인하는 거야. 자, 한쪽이 거부하면 얘 혼자 하는 거지 뭐. 혼자 해야지. 혼자 해야 되고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서명 날인하는 거다. 서명 날인은 누구만 한다? 의무자만 하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이 또 나오는데 첨부 서류는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자, 공동 신고할 때는 신고서만 내. 첨부 서류는 없어요.
첨부 서류 말합니다. 다른 색깔 할까요? 자, 첨부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는 없어. 신고서만 냅니다. 그다음에 한쪽이 국가 등일 때 역시 뭐만 내느냐? 신고서만 내. 첨부 서류 없어요. 자, 현재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얘가 왜 단독 신고 있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거래계약서 사본. 다시 거래계약서 사본.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단독 신고를 하게 되는 사유서. 이 두 가지를 첨부해서 내야 됩니다. 사유서에 뭐라고 써야 돼요? 매수인 저 인간이요. 노피라 해가지고요. 내가 싫다고 그랬더니요. 내가 학원 다니거든요. 싫다고 그랬더니 아이 복비까지 해준다면서 꼬시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싫다고 그랬지. 싫다고 그랬더니 신고 안 한대요. 썩을 놈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써내면 되죠. 이렇게 써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공무원이 읽어보죠. 아니 저 인간 썩을 놈이 누구예요? 전화해봐. 얘한테 전화. 당신이 여기 사유서에 적혀있는 저 인간 썩을 놈이냐고? 맞다고. 내가 성이 석시고 이름이 을놈이라고 어떻게 하셨냐고. 내가 거부했다고. 그러면 이제 얘만 어떻게 되냐? 얘만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 신고하지 않은 자. 그리고 이제 신고는 진행이 돼요. 다시 공동 신고할 때 뭐만 내나? 신고서만. 한쪽이 국가 등일 때도 뭐만 내? 신고서만. 한쪽이 거부하면 신고서, 단독으로 서명 날이라는 신고서예요. 단독 서명 날의 신고서, 계약서 사본, 사유서까지 다 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개공이 중개했으면 누가? 개공이 서명 날이라는 신고서만 내고 첨부 서류 없습니다. 첨부 서류는 여기만 들어간다. 여기만.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어. 냈더니 이제 뭘 주느냐? 신고 필증이라는 걸 줘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요. 지체 없이. 이 신고 필증 받으면 가서 이제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하면 되는 거고 매수인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책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2편 보고 계시죠? 2편. 자, 2편의 제 1장 총칙인데 이제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고 법의 1조 목적이고 밑에 정의 나오는데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부동산 등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매매만 신고하니까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고 외국인 등도 포함한다. 외국인 등도 매매 계약했으면 거래 신고해야 돼. 당연히 거래 신고해야 돼요. 그다음에 외국인 등이 누군지는 이따가 자세히 배워요. 다음 시간에 외국인 등은 일단 여기 잘 놔둬봐요. 이따가 배울 테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신고 절차, 신고 의무자, 당사자, 자, 신고 대상 되는 계약. 자, 부동산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은 뭐라고? 토지하고 건축물이라고 쓰시고 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 그다음에 니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다. 이 공급계약은 밑에 7가지 보이죠? 외우는 방법은 주, 시, 건택, 도공산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시작. 주, 시, 건택, 도공산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주 순서는 흐트러져 있습니다. 주, 주택법. 시, 거기 시 어디 있어?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 시. 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자, 택지개발촉진법.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자, 다시 주, 시, 건택, 도공산 이렇게 외워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여기 보이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공급계약, 주, 시, 건택, 도공산. 문제 내볼게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의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5.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니은. 디귿번의 첫 번째 거. 자, 아까 니은에 따라 공급계약을 했죠. 이 공급계약을 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 공급계약은 새로. 분양계약이고 이 공급계약을 해서 취득하게 된 걸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그래. 같이 발음해보죠. 뭐라고?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다가 분양권 이겼어요. 분양권. 7가지 법률에 따른 분양권이다. 그러니까 공급계약은 사업 시행자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계약을 말하고 이 공급계약도 뭐하고? 신고하고 이 공급계약을 해서 취득하게 된 거 뭐라고 한다고요?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이거에 피 붙여서 팔았으면 뭐하라고? 이것도 신고하라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프리미엄 붙여서 팔잖아요, 우리. 이런 거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그러니까 주시건택 도공산 공급계약, 그다음에 주시건택 도공산에 따른 공급계약을 해서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공급하는 자로 선정된 지위. 좋아. 다음 입주권. 입주권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한 번에 딱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아파트 재건축을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자, 현재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철거가 될 거예요. 철거가 될 것이고 뭐가 남아요? 땅이 남지, 땅. 땅이 남는데 이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종전부동산이라고 해요. 종전부동산. 이 땅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죠. 자, 그러면 재건축이 결정되면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양 신청을 하라고 줘요. 정비법 보면은 60일에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분양 신청 기간을 줘요. 분양 신청을 받아요. 그럼 사업 시행자는 뭘 짜느냐? 분양 계획을 짜는데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죠. 자, 관리처분 계획을 짜는데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뭐냐면 이 종전부동산의 가격 평가를 하죠. 이 평가 금액을 권리 가격이라고 해요. 자, 이걸 3억으로 평가를 받았다. 여기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돼. 추가로 더 돈 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현실적으로는 추가 부담금이라 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 용어니까 더 내야 돼. 평수도 늘어나고 또 삐까뻔쩍해졌잖아요. 자, 1억 더 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가액. 공급가액이라고 해요. 실무적으로는 분양가야. 분양가. 이게 결정돼.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아서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하죠. 이 공급 계약을 하면 이거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신고해야죠. 이게 아까 그거예요. 주시건택 도공산 시 도시및 중앙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 계약 신고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취득하게 된 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입주권이라 불러. 이 종전 부동산이 있는 건 입주권이라 불러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여기에다가 내가 프리미엄을 붙이는데 이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금이라고 불러요. 자, 추가 부담금을 5천을 붙였다. 붙였으면 입주권을 을한테 팔았지. 얼마에 팔았어? 그렇죠. 4억 5천에 매매했죠. 매매했으면 이것도 신고해라. 그래서 종전 부동산이 있는 걸 거기 밑에다 따로 쓰는 거예요. 자, 듣고 따라해보세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시작.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걸 뭐 해라고? 신고하라고. 자, 신고 대상은 여기까지예요. 현재 우리 방금 배운 게 뭘 배웠어요? 부동산, 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이 부동산 등이라 하고 이걸 신고하세요. 좋아. 이거 아니면 이제 X인데 주로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러면 X로 문제 풀어야 돼. 자, 잘 적어두시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X. 이게 중개대상물이잖아요. 문제 내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X.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계약만 신고해라? 매매만 신고하고요. 밑에 이제 신고할 사항. 우리가 가서 이제 뭘 신고하느냐? 구청 가서, 시군구 가서 뭘 신고하냐? 신고사항을 배우는데 이쪽에 남기 방법을 적어 드릴게요. 거기가 신고할 사항이 7가지 적혀 있잖아. 7가지인데 이거 시험에 지문으로 잘 나오거든요. 자, 신고사항 적어 드립니다. 자, 일단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해야죠. 이거 어떻게 비밀로 해? 당연히 신고해야지. 신고해야지. 인적사항. 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도 신고를 해야 되지. 좋아요. 당사자가 라면을 끓여. 라면을 끓입니다. 당사자는 항상 들어갔거든. 그리고 개공은 본인이 중개했으면 젓가락을 들고 붙어요. 네. 개공이 인적사항도 있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거기 몇 번이냐면은 7번. 7번에 1번 개공 인적사항, 2번 중요하다. 이 동그라미 2번.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지리도 신고해라. 자, 그 다음에 라면 언제 먹냐? 3번 모여서 라면을 먹어. 자, 계약일 날, 또 중도금 지급일 날, 또 잔금 지급일 날 3번 모여서 라면을 먹어. 자, 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조건 또는 기한, 좋아하는 라면의 종류는 이름이 뭐냐? 소지면. 소의 지름으로 튀긴 라면. 되게 담백해요. 자,
이걸 어떻게 먹느냐? 너무 맛있길래 실실 웃으면서 먹어요. 이렇게 부동산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여기까지가 신고사항이다. 이거 아니면 다 X로 골라야 돼요. 문제 내볼게요. 권리관계를 신고해라. X. 기준시가 신고해라. X.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계제 사항을 신고해라. X. 이거 아니면 다 틀립니다. 자, 이게 신고사항이었어. 자, 뒤로 갑니다. 자, 신고기한 계약일 60일. 자, 신고관청은 그 부동산 등이 붙어있는 시군구. 좋아. 자, 신고 방법은 이거 신고 방법 이거 의무자 이거 이겁니다. 자, 그 2학번 거래 당사는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 이 원칙이죠. 근데 한쪽이 뭐하면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도 신고할 수 있다. 그 문장 시험에 좋아해요.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상대방이 단도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거죠. 다만 2017년에 신설된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밑에 박스,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럴 경우엔 누가? 국가 등에 신고해야 됩니다. 다른 일방은 신고무가 없다. 그 다음에 밑에 디귿번 개공이 계약서를 썼구나. 그럼 누가 신고하세요? 개공이 신고하세요.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개공과 당사자가 공동 신고 X. 다만 공동 중개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 그럼 책에 지금 이게 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누가 서명 날인하는 건 첫 번째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공동 신고. 뭐 맞네? 신고서만. 여기는 누가? 국가 등의 서명 날인. 뭐 맞네? 신고서만. 한쪽에 거부하면 혼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신고서, 거래계약서 사본, 단도신고 사유서 이 세 가지 냅니다. 자, 개공이 신고할 땐 누가? 개공만 서명 날인. 뭐 맞네? 신고서 맞네.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된다. X. 자, 이렇게 해서 신고했더니 자, 밑에 신고 필증 어떻게 발급해? 지체 없이 발급. 지체 없이. 숫자 들어가면 틀려. 11X 이런 거. 지체 없이 발급한다. 그다음 니은 매수인은 신고인의 신고필증 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매매는 원래 검인 대상이었으니까 이때 신고했으면 검인은 더 받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정정신청 그리고 변경신고. 왼쪽은 정정신청, 오른쪽은 변경신고인데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좀 이따 공부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양괄호 2번 제목이 신고 내용의 검증과 조사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에 신고서를 내면 검증을 할 거잖아요.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거기다 괄호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쓰셔도 되고 디귿번에 나와요. 자,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장이에요. 국장. 어떻게 오냐? 국장이 구축 운영하는 거예요. 구축 운영은 누가 해?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신고관청은 신고받으면 내용을 이제 조사하는데 혹시나 뭐 내용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해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는 밑에 두 번째 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심스러울 때 가격 의심스러울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나 개공한테 뭐 갖고 와봐. 거래계약서 사본 갖고 와봐. 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입출금 내역 이런 거 갖고 와봐. 이게 요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과태료 있어요. 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무려 3천만 원이야 과태료예요.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조사한 거를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는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한테 보고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거기다 쓰세요. 매월 1회, 매월 한 번 국장한테 보고를 해요. 자, 오른쪽에 신고서 서식 보이는데 이 서식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일단은 서식은 그 표는 제가 쭉 한번 훑어드리고 뒷장에 작성 방법이 있거든요. 이따 작성 방법에서 신나게 밑줄을 칠게요. 자, 일단 신고서 앞에 서 있는 서식을 보세요.
신고서를 보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좀 형광펜으로 좀 색칠할 때가 있어요. 자, 어디다 색칠하냐면 일단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거래 지분 비율이라고 있어요. 자, 성명도 쓰고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쓰는데 거래 지분 비율이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다 색칠해요. 매수인, 매도인은 다 있어요. 다 있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2명 이상이면 그들의 거래 지분 비율 쓰라는 거예요.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런 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수인 안에 보면은 전화번호 밑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색칠해요. 자, 외국인도 거래 신고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할 땐 어떤 목적으로 매수하는지를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산 목적이 주거용이니 또 레저용이니 상업용이니 공업용이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개공도 쭉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 볼게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토지만 샀니, 건축물만 샀니, 토지와 건축물을 같이 샀니 이 얘기고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하니까 색칠해요. 공급 계약이니 전매 계약이니. 자, 공급 계약은 이거예요. 세로줄을 공급 계약이라 한다고. 전매는 이 가로줄입니다. 이 전매일 경우는 분양권, 입주권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분양권 팔았니, 입주권 팔았니, 준공 전이니, 준공 후니, 선분양이니, 아직 선분양이니, 후분양이니 이런 얘기죠. 다음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소재지니, 지목이니 이런 거 쓰잖아요. 거기다가 토지 면적이라고 있죠. 거기다가 100제곱미터라고 쓰세요. 일빵빵 이렇게 쓰세요. 토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그다음에 건축물의 면적은 200제곱미터라 한번 써보세요. 빨리 써요. 왜 주저 그래? 빨리 쓰세요. 쓰시고 그다음 밑에 6번 보면은 계약 대상 면적이라고 있을 거예요. 계약 대상 면적은 토지는 30이라고 쓰고 30, 건축물은 90이라고 써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전체 면적은 100, 건축물 전체 면적은 200인데 실제 둘이 계약하는 면적은 토지는 30이고 건축물은 9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은 그 100, 200 오른쪽에 보면은 토지 거래 지분, 건축물 거래 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토지 거래 지분은 100분의 30이라고 쓰고 건축물 거래 지분은 200분의 90이라고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래 지분이라는 단어를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거래 지분은 그거다고. 그다음에 7번. 물건별 거래 가격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을 2개 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합쳐 적지 말고 각각의 금액을 다 써라 라고 이따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공급계약 전매일 때는 공급 가격도 쓰고 발코니, 뭐 시스템 에어컨 이런 옵션 비용도 쓰고요. 추가 지불액도 쓰라고. 추가 지불액은 당연히 전매일 때만 쓰죠. 분양받을 땐 프리미엄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건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합쳐서라는 얘기예요. 합쳐서. 그다음에 9번 종전 부동산이라고 써 있죠. 이 종전 부동산은 여기 있잖아요. 실판에.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을 파는 사람만 종전 부동산을 쓰게 돼 있는데 왜 쓰냐면은 자, 입주권에 대해서 4억 5천에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 필증을 받았잖아요. 이 신고 필증은 언제 써먹냐면 나중에 이 아파트가 완성되어 가지고 보존 등기되고 소유권, 아파트 이전 등기 받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종전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입주권 매매할 때는 이 종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이걸 누구로 바꿔야 돼? 을로 바꾸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죠. 얘가 조합원이 얘가 이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전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도 신고필증이 한 장 더 나와요. 이걸 써내면 신고필증이 입주권 매매하면 신고필증 몇 장 나온다? 2장이 나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종전 부동산 신고필증 한 장, 입주권 신고필증 한 장 2장이 나와. 그럼 이자는 종전 부동산의 신고필증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 써내는 겁니다. 자, 그거 알면 됩니다. 그럼 이제 뒤로 넘겨봐요. 넘겨보시고 어디를 잘 봐야 되냐면 여기 유의사항에 5번 중요하고 유의사항 5번. 유의사항의 5번을 읽어드릴게요. 자,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 계약, 분양 또는 전매 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에는 7번의 물건별 거래 가격과 8번의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금액을 적어라.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고
그다음 그 외의 거래일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입주 공급 계약하고 전매일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어요. 포함해서 넣는 거고 그 외에 토지 건축물 이런 거래일 때는 부가세는 원래 없으니까. 다음 작성 방법. 작성 방법에 제가 있는 부분은 다 밑줄을 쳐요. 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때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다가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일 땐 거래 당사자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라. 그 다음에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 용도란에다가 표시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일 때 어디부터 미치냐면 거기 건축물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 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사람은 그 다음 줄 건축물의 종류를 끝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라. 이만큼. 그 다음에 공급계약이라는 것은 시행사랑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한다. 자, 그 다음 줄 전매 여기부터.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분양권, 입주권에다가 표시를 한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소재지는 지번까지 쓰고 집합 건축물은 동호수까지 써라. 그리고 토지 대장부터 토지 대장을 보고 지목 면적, 건축물 대장을 보고 건축물 면적, 그 다음 줄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대지권 비율 이만큼. 대지권 비율만 등기상 증명서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6번 되게 시험에 잘 나왔는데요.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 적을 때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만 적고 그 밖에 나머지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어라. 그러니까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더하기 공용 면적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집합 건축물일 때 연면적 이래도 틀려요. 그 다음에 7번 물건별 거래 가격은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합산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초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일 경우에는 공급 가액 괄호 다 빼고요. 공급 가액 또 발코니든 옵션 비용 또 추가 지불액 이걸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가세가 있으면 부가세를 다 포함해서 적으라고 아까 그랬죠. 자, 8번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일 경우에는 합계 금액을 적으라는 이겁니다. 자, 9번 종전 부동산 누구만 써라? 입주권 매매만 작성한다 그랬죠. 입주권 매매만 작성. 분양권 매매 이러면 틀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서 작성 다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장 앞으로 와서 그 정리콕이라고 돼 있는 그 정정 신청 또 변경 신고 이쪽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쪽을 공부하는데 자, 정정 신청. 정정 신청은 뭐냐면 내가 이제 신고 필증을 받았는데 내가 신고한 내용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다. 뭐 내가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자, 신고 필증에 뭐 되어 있는 경우 잘못 기재가 된 경우. 잘못 기재가 됐을 때는 그 신고 필증을 직접 수정을 해요. 직접 수정해서 여기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이걸 신고한청에 내요. 그럼 새로운 신고 필증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정정 신청이라고 해요. 물론 직거래일 땐 당사자가 서명 날이라고 중개거래일 땐 개공만 하면 돼요. 정정 신청하는 항목이 중요해요. 항목이 뭐라고 외우냐면 자, 전주상사 비대 종류 지면 이렇게 외웁니다. 전주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자, 저는 뭐냐면 거기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당사자의 주소, 개공의 사무소의 상호,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개공의 사무소 소재지
자, 이거는 거래 지분 비율, 또 여기는 대지권 비율. 자, 여기는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건축물의 종류인데 여기가 토지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종류만 정정이 가능해요. 자, 여기는 거래 지분, 여기는 지목, 여기는 면적이다. 자, 이렇게 외워요. 전주 상사에서 비대를 사면은 어떤 종류의 사은품을 주느냐? 지지고 볶는 라면을 줘요. 지지면을 줍니다. 다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자, 부동산의 소지의 지, 그다음에 지번. 이거는 2017년에 삭제됐어요. 안 되는 걸로. 토지 종류도 삭제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만큼은 조심해야 된다. 이만큼 정정 신청이 안 된다. 토지 종류와 소재지와 지번을 네 맘대로 바꾸면 이게 과세 세율이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다. 정정 신청은 이게 수정해서 들어오면 검증 안 하고 무조건 바꿔주거든요. 네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건축물의 종류, 이게 정정 신청이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정정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발급받은 신고필증에다가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거기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면 이제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재발급해 줍니다. 지체 없이 재발급해 줘요. 자, 됐고 이제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또 뭐냐? 변경신고라는 것은 신고한 내용이 뭐 된 경우, 변경된 경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거죠. 두 사람 간의 합의로 계약서를 다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변경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또 뭐냐 이거지. 항목은 뭐라고 외우냐면 자, 비지면 조가중잔. 자, B는 뭐냐? 거래 지분 비율. 그다음에 거래 지분. 여기는 면적. 이거는 이쪽과 같아요. 자, 거래 지분 비율, 그다음에 거래 지분, 그다음에 면적. 이 비지면은 같은 거예요. 양쪽이 같아요. 양쪽 같고. 그다음에 조건 또는 기한. 여기는 거래 가격. 이게 중도금과 지급일, 잔금과 지급일. 자, 이건 조가중자는 이쪽에 없는 것들이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변경된 경우예요. 자, 추가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 공동 매수에서 매수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매수인이 여러 명 있는데 공동 매수에서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에 이제 변경 신고를 해주겠다는 건데, 다만 주의할 점이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가 될 경우에만 변경 신고해준다.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매수인이 교체가 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A, B였어요. 두 사람 매수인이 두 명이었는데 A, B, C 추가된 거죠. 교체는 뭐냐면 A, C, B가 나가고 C가 들어왔다. 이 교체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없던 사람이 들어오죠. 처음에 없던 사람이 들어오면 변경신고 안 돼요. 처음부터 거래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울 때만 가능하다. 빠져나갈 때만. 한 사람이 빠져나갈 때만 가능하고, 다수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있는 다수 부동산 거래. 여러 개의 부동산을 산 걸 신고한 거예요. 신고했을 때도 일부 부동산이 제외될 때만 해주지 추가나 교체일 때는 안 해준다. 여기까지가 변경신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동네는 이제 과태료가 있는데, 이 과태료는 나중에 이제 이 법이 다 끝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배우게 되고요. 이제 이 전체에 대한 위반 시 제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미리 과태료를 좀 알려드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자, 필기만 하겠습니다. 적지 마시고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취득가액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동네 다 과태료만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이제 뭐라고 외울 거냐면 조, 외, 요 이렇게 외울 건데요. 해당 단원이 가면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60일안에 신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공으로 하여금 거짓 신고할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당사자가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그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한 자, 거짓 신고를 방조한 자, 그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개공으로 하여금 거짓 신고를 요구했다. 그다음 3천만 원 이하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는 거짓 신고했을 때, 거짓 신고, 금액을 거짓 신고했을 때,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취득가액,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인데 12억에 거짓 신고했다. 10억에 최대 5% 이렇게 때리는 거죠. 5천만 원이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 과태료가 있다. 이 동네는 이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거래 신고 이쪽을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7번째 시간에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에는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와 허지거래 허가 이쪽을 배우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칩니다.